지난번에 너무 많이 사시네. 자, 이것도 읽어보세요. 시작. 천명지 성이요, 솔성지 도요, 수도지 교원이라. 도야자는 불과 수루이 아니, 가리면 비도야라. 시고노 군자는 계신호 기소 부도하며 공고 기소 불문이니라. 막현호원이며 막현호민이 고로 군자는 필신기 도야니라.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발이개 중절을 위지환이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닭도야니라. 중용의 뜻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이 하늘이 명령해갖고 가져온 성을 따르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를 닦는다는 것 자체가 하늘이 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를 닦는 것이 교라겠는데, 이 도가 그러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천명지위성이고 솔성지도요 수도지교인데, 이 도라는 것이 솔성지도인데, 이 솔성하는 성을 하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 하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이 도라는 것은 인간이 떠날 수 없다. 떠난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를 우리가 떠나지 못한다고 딱 그냥 정의해버리니까 떠나면 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어찌 한다? 두 가지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곳에서도 아주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이게 존양공부라 해요. 존양공부. 존양공부인데, 이 존양공부가 나중에 희노애락지 미발 자체가 중인데, 이 희노애락이 아직 본성에서, 인간의 본성, 훌륭한 본성에서 감정으로 나타나고, 본성에서 감정이 본성에 딱 부닥치면서 생기는 것이 발인데, 발이 되기 전에, 즉 존양 상태가 중이 막현, 부도 불문 상태에서 신동을 해야 돼. 신동. 그러니까 이때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됐을 때 중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희노애락이 드러나지 않을 때, 즉 내가 이 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 자체가 아직 다른 어떤 그 사상이라고 해도 사상이, 이 사건이나 상을 아직 부딪히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그 상태가 중이고 또 최고 도다.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내가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이나 공부나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 자체를 잘 관리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성 자체가 관리 잘 안 되다 보면은 그 본성 자체가 감정이 있다고 와서 부딪힐 때 엉망이지. 중절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존양 공부는 이제 중용이 대학하고 다른 점은, 대학은 구체적인 사건이 생겨갖고 그때, 즉 우리 철학용어로 하면 체가 아니고 용 상태에서 행동으로 나갈 때 중을 지키는 거거든, 대학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미발에서도 중이 있어야 돼. 미발에서. 이발도 당연히 중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미발의 중이라는 것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내 본성에서 막 본성이 어떤 사상을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이 나오거든. 본성이 사상을 부딪혔을 때 희노애락이 나온 거예요. 그 사상을 부딪히기 전에도, 본성이 부딪히기 전에 그걸 존양공부라 해요. 존양공부. 이 보존을자에다가 양자는 여기 존양공부. 그래가지고 이 존양공부가 끝났고 어떤 구체적인 사태가 생기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성찰공부라 그래요. 이때는 증장하면 하는, 대학에서 말하는 신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 중용을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뻘소리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중 자체가 아직 내가 구체적인 내 본성이나 본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있을 때 사상에 부딪히지 않아요. 사건과 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인데, 사상이 부딪히지 않았을 때, 그때가 아주 깨끗한 물로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희노애락지 미발이 중이라. 이 중 공부가 계신호 기소부도 공부 기소문. 여기까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출 수 없고 음미하지만은 그 자체가 움직여. 이게 저기서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흰 발이 이렇게 중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 사상에 부딪혀갖고 감정이 드러났어. 그런데 그것이 모두 절도의 합체가 됐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랄지 어떤 보편적인 원칙에 딱 합치했어. 그걸 화란다. 그래서 중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은 뭐예요? 존양 공부. 움직이지 않았을 때. 화는 뭐예요? 구체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화의 공부. 그래서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다. 이 말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본체라는 얘기예요. 본체. 그 다음에 화야제는 달도라는 게, 달도라는 건 뭔 말이에요? 달이라는 건 어디 가든 통하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야? 내가 본체가 확실히 존양 공부가 되놓으면 어떤 사상을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대학에서 말한 구중리 응만사가 되는 거죠. 그게 달도가 되는 거예요. 대본과 달도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여기서 자세히 않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 한 얘기가 뭐냐면은 본성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부도 불문할 때도 우리가 아주 계시라고 공부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존양 공부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존양 공부가 잘 되고 또 어떤 사상에 부딪힐 때 성찰하는 공부가 잘 되면은 그것이 중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의 대본이다. 본체다. 이것은 화야되는 달도다. 이 말은 용이다. 본성을 잘 쓰는 용이다. 이게 최용이 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시고 있으면 좀 더 쉬워져요. 이걸 우리가 쉽게 안 해줘. 성이 뭐예요? 인간의 신체 잠존 상태, 순수 번연한 상태. 정은 뭐예요? 성이 사상, 외부 현상과 내부 현상 모두, 사상은 뭐냐면 사건과 현상이에요. 부딪혀 발현된 것이 정이요. 이것이 희노애락이. 성과 정을 나누면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시 존양 공부와 통처 성찰 공부를 하겠네. 막현호원 막현호미 고로운 여신이라 이건 정시. 희노애지 미발 의지 중 발이 개중절 위치와 중요한 대상 이것이 통처. 이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가 얘기한 거 아니라 세주에 나온 것을 내가 생각해요. 이렇게 딱 이어시고 이제 넘어가면 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절이란 말 어떻게 해야 되나? 중절. 이 절이란 것이 행위의 보편적인 객관적인 준적, 준칙이란 말이에요. 준적이에요. 중국에서는 준적이라고 했다고. 이게 합치된 것을 갖다가 중절이라고 해요. 북계지 지는 사람이 명세요. 절은 인정지 준적이라고 했죠. 우리 세주에는 진북계 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중절은 행위의 보편적인 객관적인 준적 기준에 합치된 거예요. 이게 절이란 것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중은 합치됐다. 이게 내가 감정을 드러낼 때, 드러낼만 할 때 드러낸 것이 중절이 되겠어요. 기쁠만 할 때 기쁘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누군가 요새 부역 하나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 성질 낼 만하면 내야 돼, 사실. 그래서 북계지 지금 하려면 도는 일용사물의 소당행지로다. 바로 설상행지이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인데 이것이 바로 본성을 따른 것이다. 그럼 어쩐다고? 하늘로부터 얻어내고서 명령으로 받은 것이다. 하늘의 명령으로서 얻어받은 것이다. 도 개념을 정의했네. 기 총의 의심 대인계. 그것이 내 마음에 다 모아져 있는데 크게는 이 도라는 것이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부모 같은 것이 모두 도에 들어간다. 적게는 일상생활에 기거할 때,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이런 것들이 모두 도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도라는 것이 부자간에도 부자 유친이라는 그런 도가 있을 수 있고 군신간에는 그 의라는 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음미하게는 일상생활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예를 들면 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크게 크게 덩어리를 해갖고 먹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음식 속에도 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마다 있지 않음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천지간에 계속 그것이 운영했다. 그러니까 도란 것이 어떤 상황, 시간적, 공간적 어떤 상황이든지 이 도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때고 그렇지 않은 데가 없었다. 자, 계근 공부는 경의 공부다. 근데 경을 위주로 한다. 경이 뭡니까? 주일무적이라고 했어요. 한 군데 집중한다 보니. 계근 공부라고 해요. 신은 제시, 경강의 사사상관, 성성이 다 깨어있단 말이야. 이게 제시는 이끈단 말이에요. 경각, 항상 긴장해가지고서 항상 정신 차려서 천명의 본체가 항상 여기 있다. 도가 본체가 있다. 약, 계구를 안 한다면 어쩐다고? 도에 떠나가지고서 멀리 가버린 게 이게 된다. 쉽게 가버린다. 계근 공부가 원래 해야 할 공부란 얘기죠. 그렇게, 그러면 도로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계근 공부는 도를 내한테 계속 내 마음에 보존도 해야 하는 공부란 얘기죠. 아까 말했던 전양 공부예요. 해석은 돼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요런 이제 일장에 저런 남았는데 요것도 상당히 복잡해 이제. 대학 중 연체에서 요거 했네 이제. 자, 치중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이 유건이니라. 치는 추이 극지하라. 위자는 안기소야요. 육자는 수기생야라. 자계구이 약지하야. 이지어 지정지중에 무소편의 기수부실이면 즉 극기중이 천지위의요. 자근독이 정지하야. 이지어 응물지처에 무소차류이 무적불행이면 즉 극기화의 만물육이라. 여기까지 우선 해봅시다. 치란 것이 추이극자, 미루어서 극단에 이르게 한다. 최상의 상태로 만난 거죠. 중과 화를 최상의 상태로 하는 게 치자가 이를 치자는 게 미루어서 극단에 이르게 한다고. 뭔가 중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는 안기소야겠네. 그 지점을 편안하게 여긴다. 천지가 제자리 했다. 아, 그게 갈만한 놈이 같다. 비슷해. 우리 득기소라고 했어요. 득기소.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고주를 봤더니 바를 적자 썼더라고. 천지가 바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위, 천지가 제자리 같다. 천지가 그 자리에 편안하다. 그래서 안기소의 정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바르게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수가 될 만함이 됐네. 그것이 그 위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화를 극단히 잘하게 되면 천지가 제자를 잡는다. 그 천지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하늘은 천부지재라 그러죠. 하늘은 세상을 다 덮어주고 땅은 다 이렇게 실을 짓자 다 실어주고 천부지재를 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야? 천은 천노릇하고 지는 진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 위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육자는 수기생자라겠네. 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아들 자자고 이런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수기생이라는 것이 생명을 완수한다고 했는데 이 수자는 우리가 이룰성자고 조금 달리게 해야 하는데 그 사시사철로 보면 수는 가을로 돼.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완전히 다 합쳐갖고 말한 것이. 통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생을 완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 삶을 제대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가 지들은 짓걸 하니까 그 천지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지 살고 싶은데 잘 산다. 편안하게 잘 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용 1장의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전양 공부라 했죠. 전양 공부. 신호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본래 상태 본성 자체가 아주 잘 관리됐어. 잘 타고났어. 그러면 사상이 아직 부딪히지 않았어. 그때 제대로 전향 공부도 하고 발의계중절, 그것이 드러났고 사상에 부딪혀갖고 가장 적절한 점을 내가 이뤘어. 그것을 중화를 다 잘하게 되면 누가? 내가 잘하게 되면. 내가 잘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잘하게 되면 내 부자 간에 내 형제 간에 내 가까운 인간관계가 모두 제자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위로 혜택을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임금이 그러면 더 좋겠죠. 치중화의 주어는 나야. 내가 중용을 잘 지켜야 돼. 근데 내가 그냥 적당히 중용이 아니라 전향 공부도 잘하고 또 어떤 사상에 붙였을 그 적정한 대처를 해. 그걸 극진하게 되면은 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개념은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사상, 현상 또는 환경 이것이 제대로 잘 되게 된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관계되는 모든 사람, 동물, 식물 모두 다 제대로 자기 삶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치중화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냥 책만 읽어보면 돼요. 예, 아까 얘기했죠. 전향 공부와 성찰 공부를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라고. 그 다음에 계구는 뭐겠어요? 계신 공구인 계신호 기소부도 공구호 비도 불문 계신부도 공구의 공부를 해가지고로부터 그걸 잘 요약해갖고 보면 그걸 잘 지키네. 그래갖고 지정지중에 이른다고 지정지중은 뭐일까? 이 전향 공부가 가장 완전한 상태가 지극히 고요한 중이야. 그게 이렇게 되네. 그게 되면 어쩐다고? 치우친 바가 없어갖고 지키는 것을 잃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전향 공부죠. 내가 계신 공부하는 것,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은 것에서 내가 아주 내 마음을 항상 다 틀어잡고 있어. 그렇게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이르게 된다. 전향 공부가 잘 되면 이르게 돼. 그러면 치우친 바도 없게 돼. 그러니까 그 지키는 것이 내가 전향 잘 된 것이 잃지 않으면 그 적정한 점에 극단에 이르다 가지고서 천지가 제를 잡는다. 그러면 내 전향 공부가 극단에 이르고 천과 지가 제자를 잡게 된다. 즉 나에 속해 있는 모든 관계가 다 천지는 모든 관계 제자를 잡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찰 공부나 신독을 근독을 하잖아요. 근독으로부터 아주 정밀하게 해가지고서 물건을 대응하는 그런 지점에서 조금도 차류가 없게 그러지 아니한 바가 없게 되면은 무슨 얘기죠? 어떤 상황이든 전향 공부가 잘 돼 있으면은 성찰, 발의 계중절하는 그런 공부가 잘 되면은 어쩐다고? 조화를 다해가지고서 만물이 즉 성숙, 자기 삶을 완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두 가지로 나눠갖고 전향 성찰로 나눠갖고 공부는 훨씬 좀 이해가 좀 쉬워요. 이거 이해 가시죠? 나만 이해를 잘 못했나? 사실은 이렇게 깊이 따지지 않으려면 같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번역서가 얼마나 잘 되어 있으니까. 자, 개 천지만물은 본호일체라. 오지심이 정즉 천지지심이 역정이요 오지기가 순즉 천지지기도 역순이라. 고로 기허음이 지어 여차라. 차는 학문지 극공이요 성인지 능사로되 초비유대업에요 이 수도지교 역제계중이라. 시기 일체 일용이 일용에 수유 동정지수나 연필기 체립 이후에 용유의행이니 즉 기실은 역비유양사야라. 고로 어차의 합의관지하사 이결 상문지으라.
체와 용이 양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체와 용은 체만 하고 용은 안 할 수 없고 용만 하고 체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두 개 다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체와 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제 그 치중하라면 왜 천지 위에 만물 유건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내 몸과 그러니까 본오는 본여오 나와 더불어서 한 몸뚱이다. 천지 만물에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천지 만물의 일부분인데 나는 작은 우주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제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보면 이건 선언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증거를 못 대니까. 이제 우선 우리가 과학 논문 같은 거는 어떤 논문이 마찬가지 무슨 자료 같은 거에 예를 들면 통계 같은 거 있잖아요.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선언적이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은 내 몸과 본때 한 땡이다. 왜냐? 하늘이 나를 몸을 줬고 만물도 하늘이 줬으니까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나와는 어떤 부분은 다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니 오지시심력 내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다. 내 기운이 즉 잘 따르게 되면은 발음을 잘 따르게 되면은 천지 기운도 또 잘 따르게 된다. 그래서 그 효험 또 결과가 여기 이른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천지 만물을 나와 일천하는 그런 전제가 돼야만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선언적이라고 할 수 없어. 왜냐? 하늘이 줬다는 전제니까. 자, 그래서 이 위상의 공부는 이 구절의 공부는 말이야. 학문의 극단적인 공부 아주 최상의 공부 아니에요. 학문한 사람은 가장 잘 끝까지 가야 하는데 치중하 이거 자체가 마지막 공부라는 얘기. 성인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야. 왜냐? 성인은 원래 그러기로 정이 됐으니까. 성인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정이 됐으니까. 애당초부터 밖으로부터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도를 닦는 교육도 치중하 속에 그 사원에 들어있다. 이것은 체와 용이 비록 동점으로 다르다. 정상태가 체죠. 동상태가 용이죠. 그러나 그 본체가 확립되어야만이 그 용을 쓸 수가 있으니 유의할 수 있다. 무슨 야? 본체가 확립 안 되면 용을 쓸 수 없다니. 그러니까 그 실상은 또는 두 가지 일이 아니다. 두 가지 일로 나눠서 안 된다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할 때는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합쳐서 말했다. 왜냐? 중화를 치라고 한 번에 말했다니. 그래갖고 지금까지 모든 이 앞에 치중하게 이전까지 아까 천명기 유성 그 다음에 도야자는 그 다음에 쭉 했던 그것의 문장들을 결론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자, 우는 제1장이라. 자사술 소전지의 입원하사. 수명 도지본원 출어천이 불과약과 기실 체비역기 불가리 하시고 차은 존양 성찰지어 하시며 종은 성신공화직극 하시니 개욕 학자 의차에 방구제시니 자득지하야 이그부 외유지사이 충기 본연지성이니 양시소이 일편지체요 시야라 기하 10장은 개자사인 부자지어나사 이종 처장지 하시니라. 이상은 1장인데 자사가 소전지를 기술해가지고 입원했다는데 입원했다는 것은 자기의 논리로서 확립했단 말이야. 자기 논리로서. 그러니까 이 장만 자사 자기 입에서 입어 나온 말이야. 이 장만 자기가 입어낸 것이요. 그 나머지는 다 옛날 그 말들을 인용을 많이 해. 그래서 자사가 전수된 바의 의미를
기술해가지고서 자기의 논리를 확립하사 수명 차원 종언 그랬네. 처음에 벌써 도의 근본이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또 그 실상은 내 몸에 원래 갖춰졌어. 그러니까 떠날 수 없다. 두 가지를 설명했어. 왜냐? 도지 번호는 나한테 나왔단 말이야. 두 번째, 존양성찰. 아까 얘기했죠. 존양. 원래 희노의 찔이 미발, 이발. 그의 요점을 말씀하시고 종은 끝에서 본다고 성신공화증이요. 치중화하는 그런 성인과 신인이 공력으로서 교화하는 그런 극단 지점 치중화했더니 천지가 유건하니까 천지가 위헌하니까 만물이 유건했다. 그것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거지. 그래서 수명 차원 존양. 학자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자신에게 돌이켜 봐가지고서 스스로 터득하여 뭘 제거한다고? 외부로부터 유혹되는 사사로움을 제거하고 본래 그러한 선, 본래 있었던 선을 갖다 확충하여 이를 바란 것이라는 학자한테. 이게 결국은 뭡니까? 외유지사 때문에 희노애락이 이발될 때 중절이 안 됩니다. 외유지사. 자, 여기는 양씨는 구산양씨, 떼시자. 양씨가 한편의 요체가 이 중용 일장이다라고 말한 것이 이게 옳다 이 말이거든. 이건 좀 뭔 빠진 것 같아. 양씨가 말하겠냐면 이 중용 일장이 중용 전체 33장에 딱 요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그 밑으로부터 12장부터 11장까지는 모두 대체로 여기는 모두가 아니라 대체로 자사가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 이 일장의 의미를 결론지었다. 이렇게 2장부터는 전부 선생님 말씀과 함께 공자님 말씀. 중과 환을 극진하면은, 즉 희노의 일제라는 미발 때 전향 공부를 극진하고 또 이발 때 이 중절을 잘해가지고서 즉 그 성찰 공부 잘해갖고 극단하게 되면은 천지 온 천지가 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로부터 혜택을 보는 게 천지가 위하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안기소의 정이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편안하고 바르게 된다.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용어에 따르면, 그 논리에 따르면 비가 많이 와도 나라님이 잘못했다 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순장가 그 보면 그래. 걸주가 다스리는 때에도 뭐 7년간 풍년도 있었고 여순이 다닐 때도 3년간 수해가 있고 그렇다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안 맞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꾸 순자가 아니라 순자가 됐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임금이 잘하면 비도 안 온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대체를 잘못하면 문제를 삼아도 비가 온 걸 참 안 되지. 그래서 요새 다시 뭐 헬로윈데이가 시작된 것 같아. 그때 그렇게 국가에서 또는 막 여기서 저기저기서 막 그렇게 협박을 하고 막 그렇게 처벌을 하고 무죄를 받든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조심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교훈인데 그때도 그냥 시집이지 넘어갔으면 이번엔 또 시집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무리하지만 그래서 만물이 육언은 그 말은 그 혜택을 잘 받아갖고 제일 중요한 혜택이 뭐니까 삶을 완수하는 거죠. 한번 쓴다. 원에는 중과 화를 이루면은 편디위하며 만물 육하나니라. 이거 보고 알아먹었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저는 세주 같은 것을 옛날 분들이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 서당이 생길 때는 세주경이는 집주 읽기도 바빴거든. 그러니까 세주 읽어보니까 이래서 세주 공부를 해왔구나. 세주 이제 한번 이렇게 보게요. 이 보면은 위육은 유의자 연지다. 무슨 얘기냐? 자리가 천지위하니까 만물 유겠다는 유익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지위가 있는 놈이나 해당되지. 내가 자꾸 이게 방송에 어울리지 않은 용어를 쓰는데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어울리지 지위가 없는 사람은 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자 안지는 고 이현아 본래 쉽게 이어진데 만약에 무의자를 말한다면은
한 몸뚱이 한 집안에서 어떻게 각각 천지만물이 있겠냐, 이게 그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나 한 몸뚱이 한 집안에도 각각 천지만물이 있어. 이리 봐봐. 예를 들어 한 몸뚱이로 한다면 마음을 바라고 자기 기운을 잘 순수하게 하고, 이것은 저절로 그렇게 두 가지 심정 기술을 하면은 저절로 수면 낭비된다. 동용주선에 중리된다. 이것이 위육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천지같이 또는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하면은 밑에 사람 혜택을 본 뒤 내 개인 한 필부 한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필부도 자기 마음을 발휘하고 자기 기운을 순조롭게 하면은 저절로 수면 낭비는 알죠. 얼굴도 밝고 등도 아주 밝고 행동이 모두 예 맞아요. 이것이 위육에 해당된다 이거. 일가로 한다면은 효감이 부모 안, 자식의 효도에 감동해갖고 부모가 편안한 것, 또 부모의 사랑으로서 자손이 잘 따른 것, 또 동생이 윗사람을 우애로 대접하고, 형은 또 형은 공손으로서 화해하고, 이것으로 또 서로 공경으로서 대처함으로써 부부가 바로지고, 또 관대함으로써 노복들을 건드림으로써 그 노복들이 자기 책임을 하고, 이것이 모두 일가의 위원이 되면은 이와 같은 유건이구나 이거는. 이게 일가의 위가, 이게 위자는 말을 쉽게 얘기하겠는데 무위자는 어쩌다 이게 일신도 있고 일가도 있다 그 설명한 거예요. 아까 효감이 부모한 자화의 자손순 이제우접이 형제화 이경처의 부부정 이관어의 노복진기직, 이것이 모두 다 일가의 위육이 된 거잖아요. 일가지사 막불당리, 한 집안의 일도 이치 합당하지 않은 게 없어. 모두 위육이 된 것이다. 다만 유의자가 감동해가지고서 그게 커가지고서 온전한 것보다는 못하다. 그게 높은 사람일수록 위육이 위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중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죠. 그래서 나온 사실. 참 동양은 씨가 재밌게 말했더라고. 해석은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또 이제 치중화 천지 만물육은요 희노애락과 불상가. 치중화 천지 만물육은 희노애락은 별로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 주장을 세간하사 볼기에 희노애락이요. 세상에 어떤 일이 희노애락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있겠냐. 그리고 예를 들면 임금이 한 사람이 하는 짓거리 좋다고 생각해갖고 상을 줘. 근데 뭐 천만인이 그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해야 된다. 또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썩내가지고 벌을 줘. 그러면 천만인이 그런 짓거리는 안 된다고 두려워해. 애긍환과 코라비 과보를 안타깝게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고, 또 인재를 즐거이 육성하고, 이것이 모두 만물육에 해당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치중화하면 천지이하고 만물육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군신, 부자, 부부, 장유, 상처, 상접, 무불시. 군신이나 부자나 부부나 장유가 서로 대치하고 서로 접촉할 때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희노애락 중에 적정한 곳에 합치된 곳이다. 이것이 바로 유행이 된다. 실질적으로 그 도리가 유행한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임금을 얘기하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세 줄을 다는 못 읽더라도 이렇게. 이 신한지지가 있나? 이건 하도 많아가지고 세 개를 짜놨는데, 중용한 거는 성인의 도리에 아주 고노한 그런 것이 나아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의미가 깊단 말이에요. 수장에서는 자사자가 스스로 말했던 격언만 이렇게. 이 일장은 수사가 스스로 지은 격언이요. 처음에 천명기정, 소성기도, 수도지교 이 세 가지 구절은 조술은 받아서 진술했다는 게, 탕고에
유황상제 강충하민 야구항성 극수권류 유후까지 거기까지 말을 갖다가 인용했다는 얘기. 첫 번째 구가. 왜냐하면 이게 상제께서 오로지 상조께서 이 충을 가운데적으로 봐. 하민한테 중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항성을 하게 됐다. 이게 여기가 여기 나오면 하느님께서 낮은 백성들에게 중을 내려줬다. 언제나 올바른 성품하지 항성하자. 그러다 했으니 그분의 길을 딸 수 있는 임금성이다. 극수는 그건 능할 자론이야. 이것을 잘 따르는 것이 임금성 유후 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임금만 이걸 딸 수 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받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요 내용에서 성도교 세자를 추출했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천명지성이 뭐예요? 유황상제 강충하민. 그 다음에 야규황성이 솔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수 권류 곡수 권류 유후 여기가 도교라는 거죠. 혈맥이 통하고 명의가 정당하고 그러면 실과지 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옛날의 성현이 드러내지 못한 걸 갖다가 이걸 갖다 그보다 지나친 것이다. 진짜로 생각해서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옛날 성인보다 더 이 탕고 쓰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더 공부를 많이 했다. 즉 성도교를 끄집어낸 것 보면은 딱 혈맥도 통하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몇째 발견 못한 것을 딱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신동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증자가 일찍 얘기했다고 하는 말은 대학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나 증자는 동체에서만 얘기했어요. 뭐냐? 내가 구체적인 감정이 드러날 때, 그렇죠. 신동이 우리가 신동을 성의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물 취직까지는 신동이 하나, 그 다음에 성의가 하나. 취직까지 한 다음에 내 감정이 막 밖으로 드러날 때 동처에만 말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있는 정시에, 즉 조냥 공부할 때는 정시 공부는 아직 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사는 먼저 계구에 나가서 말하고 정시의 함양 공부. 그러고 신동을 얘기하는 이것이 동시에 성찰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 서로 잘 다져갖고 그 공력이 교치 서로 연결돼서 증자 말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본래 이발의 근본에는 무슨 얘기냐? 증자가 말하는 신동은 이미 동체니까 감정이 드러나는 상태의 근본에서. 근데 미발을 갖다 제대로 드러내, 진발을 제대로 했다. 무슨 얘기냐? 초냥 공부를 증자는 몰랐는데 자사는 알았다. 옛날로부터 책 중에서 과불급 중이 무한 것을 여러 번 말했어. 근데 이 구발급제 중을 얘기하는데 그 중은 그냥 용처만 얘기했다. 자사는 먼저 미발중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의 본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 고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무과불급지 중을 설명했는데 이 무과불급지 중은 대부분 중의 용의 부분만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자사는 미발주 중을 설명했으니까 중의 본체를 설명했어. 뒤에 시중지중을 설명했죠. 이것은 용에 해당돼요. 미발주 중에서는 본체가 아주 심연해, 깊어. 그래서 중용 외에는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렵다. 그러니 전고의 성현이 드러내지 못한 걸 갖다가 드러낸 것이 아니겠냐. 최고라는 얘기 중용이. 이게 아까 했던 비슷한 얘기인데 그게 중도 마찬가지고 신독도 마찬가지고 자사는 전양 공부. 아까 얘기했죠. 중용을 공부할 때는 전양 공부에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대학은 성찰 공부에 치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치는 극진차 번연지중이라고 했네. 번연의 중을 갖다 극진한다. 이 번연이 아까 얘기했죠. 지금 중화의 모든 번연지중을 갖다가 극진한 중이 되겠다. 화는 비중용지 외에 중용 외에 추치 공부를 더한 것이 비아니다니. 중용 공부를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위원은 예를 들면 삼광명 오기 순화겠네. 삼광의 명하고 오기가 순화한다고?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그 어디 저기 철학책에 나오는데 이 삼광의 명 오기 순화한 것은 약간 그 음양설에 관계되니까 난 별로 안 따르는데 어쨌든 사막 함령지루라겠네. 사막은 산천이 모두 편안한 그런 따위란 얘기죠. 천지위원이라는 것이 삼광명 오기수는 이건 음양오해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산천이 모두 편안한 걸 따위라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가 제자리 잡았다는 것이. 이제 아까 위가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갔다, 또 그 자리에 편안하다, 또 바르다. 육은 백성령 조민식이라겠네. 백성이 편안하고 조민은 그 밑에 백성들이 식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품위 함량적인 품위 여러 가지 품류가 잘 형통해 있는 그런 땅이다. 품위는 모든 종류들이 잘 형통한 땅이다. 이게 만물이 다 혜택을 본다는 게 뭐예요? 백성도 편안하고 그 밑에 사람들도 잘 번식이 되고 또 모든 사상 물품들이 잘 형통하게 된다. 그런 땅이에요. 예를 들어 초목이 무성하고 진심도 잘 기르고 물고기도 잘 자라고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연이나 사정이 부지 소위 존즉 천리매의 대본 분립하고 동이 부지 소위 절즉 인욕사의 달도 불행이라 유군자는 약기 개구지공하야 자도문이 지어 부도 불문히 무이로 편의 수지 부실하면 즉 극기중이 대본지립이 일이 고이요 정기 근기지하가야 자은미 지어 응사전물히 무의로 차려이 무적 불연하면 즉 극기화이 달도지행이 일이 광이라. 부오심지 중화는 즉 천지만물 즉 천지만물 동유지 중환이 중화기치하야 오지심 정저 천지지신도 역정이 천지위안하고 오지기 순즉 천지지기도 역순이 만물유건이라. 차즉 도무수유주리 성자진 도자전하야 교역자리비니 채도지공이 수규가의 차제야. 참 문장을 재밌게 써놨어요. 내가 참 볼 때마다. 자, 그러나 정의부지 소위전즉. 자, 내가 고용할 때 희노애락이 아직 안 나왔을 때 존양 공부를 하지 못하면 여정이에요. 존양 공부.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을 굳이 모르게 된다면은 천리가 어두워가지고서 대본이 확인되지 못하고 동을 이제 성찰 공부를 했으니 감정이 드러난다. 동이 부지 소위전즉. 즉 그 절도 또는 그 기준을 절하는 원리, 그 절하는 원리를 알게 못하면은 인욕이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도가 통달하는 것이 행해지 못한다. 도가 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군자는 개구지공을 약해갖고 개구지공을 완전히 다 했다는 얘기예요. 개신 공부의 노력을 공부를 충분히 딱 기어가지고 움켜준 것들은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부도 불문로부터 이게 보이고 듣는 곳으로부터 보이지 않고 들리는 곳까지 이르기까지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도 불문도 내가 염려해야 하니까 보고 들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지 나만에. 들리고 아니 보이고 들린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곳까지 한 터름만고도 치우쳐서 치우침이 없어갖고 그것을 지킴이 이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가 공부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지킨 거예요. 지킴이 잃지 않으면 행동으로 끝까지 유지가 되면 그 중을 다해가지고서 대본의 확립이 즉 그 중을 다 천양국을 다해가지고서 큰 근본 본체가 확립된 것이 날마다 견고해질 것이고 근기 기미에 삼가하는 학문 이게 뭡니까? 신동이. 기미에 삼가하는 건 뭡니까? 아주 작은 변화에 내가 신중한 것이냐. 이 근자는 신으로 보니까. 자, 신독의 공부를 아주 정밀히 해갖고서 은미한 것으로부터 응사전물이 은미한 것은 내가 아주 구체적인 원리니까 알기 어려워. 근데 눈으로 훤히 알 수 있는 어떤 사태를 대응하고 외물을 접촉할 때 한 터름만 보고 착오가 없어가지고서 그러지 아니한 바, 그러지 아니면 가는 곳마다 그러지 않으면 얻게 되면은 어쩐다고 화 성찰 공부가 극단이 돼가지고서 도가 잘 행해진 것이 날마다 넓어질 것이다. 날마다 견고해지고 날마다 넓을 것이다. 이거 이해하시죠? 지금 내가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존양 성찰만 딱 해갖고 그게 다 연결이 돼. 그것만 이해되면은. 그거 이해 안 되면 공부가 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중화는 바로 천지 만물의 중화와 동률이 같이 갖고 있다. 이 중화가 즉 존양 공부와 성찰 공부가 이미 지극해갖고 내 자신의 마음이 바르다면은 천지의 마음도 또한 바라가지고서 천지가 제자리를 찾게 된다. 내 기운이 순한다면 성찰 공부 시작하고 내 기운이 드러날 때 순하다면 천지 기운도 또한 순해가지고서 만물이 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이것은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없음과 성은 내로부터 다해야 하고 도는 나로부터 온전해야 하고 교육도 또한 나로부터 확립될 것이니 무슨 말이야?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니 내가 노력해야만 치중화 되는 것이니 채도지고 도를 목체화하는 노력이 무엇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 있겠는가? 즉 성도교가 하늘이 주고 했지만은 나로부터 지혜하고 나로부터 전해하고 나로부터 일해야 한다는 얘기. 그러나 무슨 말이야? 치중화가 몫이 뭐야? 내가 주어라는 얘기. 치중화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주어. 공부한 사람이 주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그 범위가 넓고 그런데 철학적으로 보면 범위가 넓은 건 의미가 없죠. 나 하나가 내 인생을 치중화를 잘하고 살면 오늘 내가 우리 그 공무원 한 사람들끼리 다섯이 점심 먹는 조가 있어.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둘이는 54년생이고 하나는 55년생이고 내가 56년생이 둘인데 한 사람이 밥값을 낸 뒤 막걸리 값을 안 받아봤어요. 그 사람이 모르고. 엄청 좋아하는 사람 오더라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같이 죽을자. 그랬더니 안 주려고 그래. 4천원밖에 안 된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내가 그걸 좀 인상이 안 좋았는가. 진짜 그 주었으면 쓰겠냐. 그래서 내가 우리 나이에 지금 그거 좀 애끼면 못 얻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알았을 때 좀 속상할 거 아니냐. 근데 주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아냐. 그래서 내가 우리 면사무소에 있는 농협에 있는 그 슈퍼에 거기서 물건 사면 내가 탁 한번 봐갖고 그들이 자꾸 빠질 때가 있어. 돈을 갖다 줘. 겁나게 좋아해.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여자인데 미안해라 하면서 사실은 내 스스로 이 경서를 많이 읽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 아,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실제 경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면은 저희들끼리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끼리. 나만 가면 엄청 따뜻하게 해줘. 그 몇천 원, 몇만 원 안 된 것 같고 나는 진짜 혜택을 많이 받아. 16개를 샀는데 6개 값 받은 거예요.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났네. 전에 가갖고, 너희들 그때 얼마 안 줬지? 이거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갖고, 정산하는데 안 맞았는가 봐. 그것도 하나 경서에 읽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런 거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 여기는.